자,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꽉 찼네요.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지수 기자가 준비했어요. 네, CJ그룹과 기업은행 등 269개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 2,000개 이상을 만들기로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박준식 기자께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글을 잘 써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서 다행인 것 같아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지연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장애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고요. 특수학교와 또 특수학급도 확 늘린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의 뉴스 첫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회적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 참 높은데요. 시간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요? 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조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제 일자리를 2,000개 이상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269개 대중소기업이 시간제 일자리 2,108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재단이 지난 19일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심사위원을 열어서 이같이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에는 CJ그룹 계열사 8곳과 그리고 IBK 기업은행 등 269개 기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시간제 일자리라면 이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마련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건 이제 어떤 직종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네, 일단은 그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우선 만들어지는데, CJ그룹에서 제일제당, 푸드빌, CGV 등 8개 계열사가 경력단절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종류는 마케팅과 바리스타, 매장 운영 등 그 다양한 직종에서 시간제 일자리 285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IBK 기업은행에서 창구 텔러와 사무 지원 등 그 100여 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성 ITX는 전화 상담직 3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요. 그 제조업 부분에서는 장기간 근로 해소를 위해서 그 일자리 나눔 방식으로 그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평화일 실공업 등 사업장 74곳에서 그 생산직의 만성적인 장기 근로를 해소 그리고 또 피크타임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 441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부분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지는데요. 보령 아산병원 등 35개 중소병원들도 간호, 또 간호조무, 약제, 안내 상담직 등 시간제 일자리 249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장점을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인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들 많이 생기는군요. 그리고 장시간 이 근로를 한다는 점 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도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그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부분 바로 임금입니다. 네. 정부는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 승인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정부가 임금의 절반, 50%를 약 1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60만 원 한다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재단 지원을 승인받은 기업들은 9개월 안에 채용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승인됐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200여 개의 2,000여 개의 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재단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목표는 4,500개 그리고 예산이 90억 원입니다. 이번에 2,000여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목표의 반 정도는 절반은 채우게 된 건데 올해 안에 또 그 절반에 가까운 그 수치의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2010년 이후에 이번 사업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또 대기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좋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에서 이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그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제 일자리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글을 잘 써야지 취업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저기 글 잘 쓰시는 분들만 다 취업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 네, 글을 잘 쓰는 사람만 취업이 되는 시대가 왔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둘째가 오늘자로 유치원 이제 방학이 끝나고 입학을 하는데 다시 예. 대학을 맞는데 예, 예. 네. 어제 그림 일기를 모습에서 같이 썼습니다. 아빠랑 수영장을 갔다. 재밌었다. 예. 끝. 예, 억장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아, 그 끝이에요? 네. 두 줄 이상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유치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줄 쓴다는 거는 제 집사람 말로는 거의 뭐 맥시멈 다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뭘 표현하겠습니까? 수영장을 간 거고 재밌었는데. 예. 근데 그거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그런 유치원생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구직자가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런 류의 세 줄짜리 자기소개서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예, 이런 구직자들을 기업체에서 채용할 수도 없고요. 그런 구직자들이 취업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글을 잘 쓰고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아까 박재권 앵커 얘기했지만은 네. 현란하게 기교를 발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위한 충분한 독서량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깊은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자신만의 스토리를 어필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스토리는 글을 통해서 들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글쓰기 참 강조한다고 하는데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2일자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기아자동차에서 이 스펙초월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저희가 특집으로도 몇 번 진행을 했던 어떤 예. UCC라든지 아니면 PPT를 통해서 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기존에 있는 이력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새로운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채용을 하는데요. 기아자동차가 이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대학 졸업자 그리고 대한 인턴이라는 이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좀 여타 기업한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송하고 프로그램들은 이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의 고졸자 채용이었었는데 네. 대졸 채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사실상의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과정은요, 단순히 그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육이나 그 제도 전반적으로 하는 수술이 되겠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쓰는 거는 물론 요즘 보면은 글 쓰는 법을 가르치는 책도 많이 나오고요. 학원도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대학에서 보면은 이 정식 학과 과정에 인문학이라든지 글쓰기 과정을 도입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체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도 하지만은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순한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직자들은 앞으로 취업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학과 과정,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기업체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그 대수술, 정책적인 대수술이 필요하고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지만은 NCS라는 네. 또 직무 능력, 새로운 직무 능력 평가 지금 시스템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결국 글쓰기라는 점을 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자들이야 맨날 글을 쓰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아니고요. 이미 일반 기업체에서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글 쓰는 연습을 많이 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 독후감 대회에서 초등학교 때 예,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오. 예. 깨알 같은 자기 자랑.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랬었어요. 예. 네, 글 쓰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이 기업의 문화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요. 이 사고력, 안목을 넓히기 위한 그런 글쓰기 능력이 좀 키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한 캐스터의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특수학교가 더 늘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립학교에요. 2017년까지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또 특수학교 20개가 생겨나고요.
특수학급도 2,500개가 신설 증설이 되는데요. 교육부는요, 21일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애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이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수를 7천여 명쯤 늘려서요. 2017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학생 4명당 1명의 이 교사가 배치되도록 법적으로 좀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린 이 특수학교 20개교 그리고 신설 증설이 되는 특수학급 2,500개는요. 현재 과밀 운영이 되고 있는 특수학급 수를 줄이고 또 통학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현재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이 통학을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는 조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과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뭐 특수 학급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현재 장애 학생 수는요, 86,633명인데요. 일반 학교 61,111명, 70.5%가 다니고 있고요. 특수학교에 25,130여 명, 29%가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현재 162개가 있고요. 특수학급은 13,658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요, 장애 영유아를 위해서 2017년까지 특수학급 100개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매년 이 20개 학급씩 신설을 해서 현재 83개에 달하는 장애 유아 이 과밀 학급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 교육부의 목표입니다. 교육부는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또 초, 중, 고교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급이 늘어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네. 이 학생들을 위한 개개인의 맞춤형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서요, 맞춤형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장애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그리고 보완 자료 40종 등을 개발 보급하고요.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시각이나 청각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점 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네. 수화나 점자와 같은 이 특수교육 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요, 임용시에 이 가산점을 부여해서 또 장애 유형별로 교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요, 취업을 원하는 장애 학생들, 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이 고등학교의 진로, 직업교육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를 하고요, 또 일반고, 특수학급이나 이 특수학교 고교과정을 학생을 대상으로 이 특성화거나 마이서고 또 전문대학, 폴리텍 대학의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 이제 정부나 교육기관의 제도부터 좀 개선이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다른 제도들도 좀 정비가 될 예정인데요. 네. 대학마다 다른 장애인 특별 전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대학 이 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정원 외에 이 장애인 특별 전형 지원 자격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 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은요, 반드시 이 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고요. 또 장애 학생 도우미 수를 현재는 2,500명 정도인데요. 3,000명까지 늘리기로 한 게 그 내용입니다. 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요, 장애 이해 교육을 최소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4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돈이 상당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13조 2,60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큰 돈이지만 이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쓰인다라는 건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요, 장애 학생의 취업률이 현재 35% 있는데 2017년까지 40%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런 목표 좀 꼭 달성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주변에 조금 더 특별한 분들께 특별한 이런 복지 정책이 잘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취업의 뉴스 소식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